안녕하세요. 야, 너도 시나리오 쓸 수 있어의 박강사입니다. 이 영상은 글을 쓰고 싶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아주 쉬운 내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누구나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시나리오 첫 줄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은 4번에 걸쳐 시나리오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1차 시는 보통 시나리오 교재나 관련 영상을 접하게 되면 어려운 용어와 영상 용어에 대해 먼저 접근을 하거나 시나리오 분석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반대로 영상을 본 후 시나리오를 짐작해보는 거꾸로 시나리오 읽기 수업을 먼저 진행합니다. 2차 시는 시나리오가 나오기 전에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며 시나리오에 꼭 들어가야 할 필수 요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3차 시는 시나리오를 잘 쓰기 위해서 필요한 영상 언어에 대해 알아봅니다. 4차 시는 지금껏 배웠던 것들을 접목하여 어떻게 소재를 잡아 시나리오를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전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시나리오 쓰기 2번째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거꾸로 시나리오 읽기, 시나리오 기법, 영상 언어의 이해 과정을 통해 시나리오 쓰기 실전편입니다. 시나리오를 쓰기 전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쓸지 소재를 찾게 됩니다. 여기서 실수하는 부분이 남들이 모르는 이야기를 쓰기 위해 본인도 잘 모르는 이야기를 쓰려고 합니다.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서는 단순한 배경 지식으로는 글을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내 주위의 이야기, 내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에서 소재를 찾는 게 좋습니다. 같은 옷, 다른 느낌이라는 말이 있듯 같은 소재라도 풀어내는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흔한 소재의 딜레마에서 벗어나서 본인만의 매력을 글에 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독특하고 특이한 소재가 호기심을 이끌 수는 있지만 작가 자신이 감당을 할 수 있는 소재여야 합니다. 소재를 찾았다면 스토리의 뼈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과정이 바로 트리트먼트입니다. 트리트먼트 작성을 하면서 장소에 따라 등장인물과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무작정 시작하다 보면 한 페이지를 넘기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문자화시켜 확인하고 사건의 개연성이나 진행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시나리오에서 소재를 찾고 주제를 정하고 사건을 구성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시나리오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설정입니다. 줄거리가 아무리 재밌다고 해도 등장인물이 매력이 없다면 시나리오 또한 매력이 떨어집니다. 시나리오 관련 책이나 인터넷 검색을 하면 등장인물의 전형적인 캐릭터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시나리오 쪼개기의 저자 토드 클릭의 기준을 참조했습니다. 토드 클릭은 영화 속 인물들의 10가지 전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 주인공은 가장 극단적인 변화를 겪는 인물인데요. 예시로는 지극히 이기적인 인물이 이타적인 인물로 변신하는 어벤져스의 주인공 토니 스타크가 대표적 인물입니다. 또한 이런 주인공들은 관객의 동정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외톨이가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조력자. 주인공의 동료이자 친구. 주인공이 약점을 극복할 수 있게 그의 얘기를 들어주고 조언과 지원을 해주는 역할이죠.
시나리오에서는 조력자와의 대화를 통해 주인공의 생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가씨. 주인공의 애정 상대이자 순수하고 천진함을 상징하는 여성인 경우가 많죠. 네 번째, 현명한 노인. 지혜를 나눠주거나 길을 인도해주는 나이 많은 멘토입니다. 다섯 번째, 악당. 스스로를 악당이라고 여기지 않고 주인공의 약점을 폭로하고 시험하는 가장 큰 적으로 그는 자신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변신자. 물리적 변신을 하는 헐크 같을 수도 있고 성격이나 충성도가 극의 발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일곱 번째, 장난꾸러기. 시나리오가 아무리 심각하더라도 그 안에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역할은 꼭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 영원한 아이. 말 그대로 아이를 말하는데요. 아이지만 어른 같은 생각을 하고 순수와 지혜, 희망을 표현하는 존재로 표현됩니다. 아홉 번째, 어머니와 같은 존재. 시나리오에는 항상 주인공을 아무런 대가 없이 돌봐주고 보살펴주는 존재가 항상 나오죠. 신경질적이고 변덕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인물의 설정이 끝나면 인물의 배경 설정이 들어가야 합니다. 시나리오에 드러나지 않더라도 인물의 성장 배경, 학창 시절의 모습, 습관 등 사소한 부분들까지 작가는 설정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시나리오에 녹여내야 합니다. 시나리오의 구성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기, 승, 전, 결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요즘은 결론을 먼저 보여주고 기, 승, 전으로 진행되거나 승, 기, 정, 결로 진행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스토리의 기승전결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 본인의 약점을 의식하지 못한 채 주인공이 조력자와 함께 평소처럼 생활하고 있다. 그런데 그 약점과 마주해야 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하지만 자신의 약점을 마주하고 싶지 않거나 부인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눈앞에 닥친 사건과 맞서는 것을 피한다. 결국 주인공은 점점점. 승에서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어두운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인공은 낯설고 어두운 동굴 속에서 조력자, 아가씨, 현명한 노인, 어머니 같은 존재의 도움을 받으며 악당의 신복, 변신자, 그리고 악당과 대결을 벌이게 되죠. 동굴 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장애물은 점점 까다로워지고 복잡해집니다. 이때 주인공은 동굴 끝에서 가짜 빛을 보거나 혹은 빛을 향해 나아가는 도중에 동굴이 무너지죠. 이로 인해 주인공은 다른 길을 찾아 나섭니다. 승. 주인공은 동굴을 빠져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당과 싸우면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최악의 상황에 떨어지죠. 동굴에서 빠져나가는 방법은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악당과 마주서는 것뿐입니다. 주인공은 전투를 준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걸린 대결을 벌이기 위해
악당을 향해 나아갑니다. 결. 주인공은 마지막 대결에서 자신의 약점을 완전히 포기하면서 커다란 고통을 겪지만 그럼으로써 악당을 퇴치하고 동굴에서 나가는 방법을 찾습니다. 햇빛 속으로 나온 주인공은 새롭고 나은 삶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주인공의 실패의 과정은 관객에게 교훈을 주죠. 기승전결 사이사이에 주인공과 이야기 방향을 바꿔놓는 사건이 들어가는 전환점이 있어야 이야기의 흡입력이 커지게 됩니다. 보통 주인공이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을 배치해 극적 효과를 높입니다. 지금까지 4편의 영상에 거쳐서 시나리오 쓰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편은 거꾸로 시나리오 읽기를 통해 영상을 보고 시나리오를 짐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편은 시나리오를 쓰기 전 단계인 트리트먼트, 시놉시스 작성법을 알아보며 시나리오에 꼭 들어가야 할 필수 요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3편은 시나리오를 쓰기 전에 알아야 할 영상 언어에 대해 살펴보면서 시나리오 쓰는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마지막 4편은 시나리오의 소재를 찾고 등장인물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